안녕하세요. 우주가 어떤 언어로 쓰여 있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그 언어가 바로 물리학입니다. 오늘은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한 말하자면 물리학자 스타터 키트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사실 이게 바로 물리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하는 일이에요. 실험을 하고 거기서 패턴을 찾아서 이론을 만들고 그렇게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하는 거죠. 맞아요. 거대한 우주를 이해하려면 일단 장비부터 갖춰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볼 게 바로 이 물리학자 스타터 키트입니다.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측정하고 또 표현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만 모아놨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도구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측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 누가 봐도 똑같이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1m라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처음엔 지구 크기를 기준으로 삼았다가 그 다음엔 아예 특별한 자를 만들어서 이게 1m야 하고 정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 이 우주 어디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값, 바로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삼게 된 겁니다. 엄청나죠? 이게 비단 길이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질량, 그러니까 무게의 기준도 오랫동안 적해 보이는 백금, 이리듐, 원기둥이었고요. 시간은 이제 원자시계로 정해야 합니다. 저 원자시계가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2000만 년 동안 1초도 안 틀릴 정도래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예전에는 어떤 물건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절대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 특히 물체의 움직임을 다룰 때 기본으로 쓰는 세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길이의 미터, 질량의 킬로그램, 시간의 초. 이게 바로 SI 단위계의 핵심이고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아주 정밀한 자가 생겼어요. 그럼 이 자를 가지고 어디까지 한번 재볼 수 있을까요? 상상도 못할 만큼 작은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 금괴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걸 계속 반으로 자르고 또 자르고 더 이상 자를 수 없을 때까지 자르면 과연 뭐가 남을까요? 이거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거거든요. 그 답을 찾아서 물질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 원자는 마치 태양계 축소판 같아요. 가운데 묵직한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휙휙 돌고 있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이 원자의 대부분이 그냥 텅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원자핵을 또 쪼개보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오고 이걸 또 쪼개면 마침내 물질의 최종 보스, 쿼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양성자 하나 크기가 얼마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10의 마이너스 15제곱미터. 0이 15개나 붙는 거예요. 감도 안 오시죠? 우리가 가진 측정 도구가 이만큼 작은 세계까지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좋은 장비도 생겼고 그걸로 뭘 볼 수 있는지도 알았어요. 근데 장비가 좋으면 뭐 하나요? 사용법을 모르면 꽝이죠. 물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사용 설명서, 바로 유효 숫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방에 깔 카펫을 사려고 길이를 쟀어요. 근데 어떤 방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아주 정밀하게 재고 어떤 방은 그냥 대충 9m 이렇게 쟀네요. 자, 이렇게 정밀도가 다른 숫자들을 가지고 면적을 계산하면 과연 그 계산 결과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식당을 한번 보죠. 길이 13.8m, 너비 9m, 계산기로 곱하면 딱 124.2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13.8은 꽤 정확하게 쟀지만 9는 그냥 눈대중으로 쟀을 수도 있잖아요. 8.6일 수도 9.4일 수도 있죠. 규칙은 간단해요. 계산 결과는 우리가 사용한 측정값 중에 가장 믿음이 덜 가는 놈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부정확한 건 9m죠. 그래서 최종 답도 거기에 맞춰서 대략 100제곱미터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직한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규칙은 딱 두 개예요. 곱하기나 나누기를 할 때는 전체 유효 숫자의 개수가 가장 적은 걸 따라가면 되고요. 더하기나 빼기를 할 때는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가장 적은 걸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계산할 때 실수를 확 줄일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건 전부 얼마나 크냐, 얼마나 기냐 같은 크기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물리학에선 어느 방향으로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 상자의 나침반, 바로 벡터를 소개해 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물리량은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스칼라, 그냥 크기만 있는 값이에요. 온도나 질량처럼요. 다른 하나는 벡터, 이건 크기랑 방향이 세트로 같이 다녀요. 예를 들어 그냥 시속 60km라고 하면 스칼라지만 북쪽으로 시속 60km라고 하면 벡터가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벡터를 더하는 건 길찾기랑 똑같아요. 북쪽으로 20km 가고 벡터 A, 거기서 꺾어서 북서쪽으로 35km 더 갔다. 벡터 B. 그러면 최종적으로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어느 방향에 있느냐? 그게 바로 두 벡터를 더한 결과, 합성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아주 직관적이죠?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좋지만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모든 벡터를 가로 성분 x와 세로 성분 y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 다음 가로는 가로끼리, 세로는 세로끼리 싹 다 더해줘요. 그럼 최종적으로 전체 가로 변화량이랑 세로 변화량이 나오겠죠. 이 두 개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최종 거리와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만의 물리학 스타터 키트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강력한 도구들을 손에 넣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에겐 이제 전 세계 공용 측정 기준인 SI 단위가 있고요. 원자보다 훨씬 작은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스케일 감각도 생겼습니다. 또 정밀한 계산을 위한 사용 설명서, 유효 숫자 규칙도 알게 됐고 마지막으로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벡터까지 손에 넣었네요. 이 정도면 뭐든 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은 이 세상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되신 겁니다. 모든 게 예전과는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 이 멋진 도구 상자를 가지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한번 측정해 보고 싶으신가요?